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 원로 인사, 이른바 원조 친박 인사들을 속속 중용하고 있어요. 홍사덕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예. 친박계 좌장. 민화협 상임의장 내정이 됐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10월 재보궐선거 공천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원조 친박 올드보이들 왜 속속 중용되나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속속 돌아오는가, 중용되는가. 네. 갑자기 정말로 속속 돌아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사덕, 서청원 이분들은 뭐 말 안 해도 아는 원조 친박들 아닙니까? 예. 이들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의 멤버 중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강창희 국회의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위원장 등 올드보이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참 논란도 여당 내에서도 뭐 반발이 있고 그럽니다. 어제 서청원 전 대표 공천을 반대하는 그제였군요. 예. 기자회견도 있고 했으니까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Y뉴스 주제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왜 돌아오는가? 원조 친박 올드보이들 왜 중용되는가? 여야 정치권과 정치 평론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스타일? 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원조 친박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편안한 사람을 쓰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박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받들고 이해하고 뒷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고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원조 친박들이 중용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편하니까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친위 체제 강화다. 박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이 통했던 사람을 가까이 두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고요. 예.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원조 친박들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보온이라기보다는 피눈물 나는 대권 5년 재수를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왜 그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배반이 꽤 있었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나 뭐 강재섭 전 대표나 있었는데 이 홍사덕, 서청원 두 사람은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답 차원으로 보인다는 얘기고, 전략통으로도 불리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예. 당정청 각종 기관에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른바 이런 올드보이 원조 친박들이 계속 중용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그래요? 됩니다. 이철희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나이를 보자면은 유신 때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다면 올드보이들과 정치적 연배가 맞다. 이 소장은 올드보이들이 편하고 이념적 동질감이 강하고 권위주의에 익숙하고 그러면서 충성심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평가대로라면 앞으로도 올드보이들이 중용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7인의 멤버인 김용환 새누리당 고문이 국무총리가 되고 김용갑 전 의원이 내무부 장관이 되면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내무부면 지금 안전행정부. 예.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올 거다. 사실 올드보이들이 많잖아요. 국사편찬위원장의 77살의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 예. 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72살. 그러네요. 그리고 한강옥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은 모두 71살, 70이 다 넘었죠. 예. 74살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올드보이들의 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올드보이들의 중용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일단 떠나서 현상이 많이 돌아오는 건 현상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친박, 반박 이런 걸 계속 보온 이런 걸 챙겨야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온 인사는 없다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친박, 반박이니 계파가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를 한 사람이니까. 예.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사실 모두가 다 친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대통령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사실 이런 인사는 소통, 통합 이런 거리가 좀 먼 것이죠. 이철희 소장은 측근 챙기기는 소통과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본인이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 기조는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걱정되는 건 이제 마음 통하는 원로 정치인들이 복귀하면서 입김이 너무 센 것, 권력이 너무 강한 것, 측근 비서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 이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1일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뭔가요? 왕 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누리당 원내 대표단을 초청해서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예. 만찬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 이상 전원이, 새누리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10여 명이 각각 참석을 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왕 실장이니 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있는데 비서 권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선출된 권력인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상돈 그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부른다고 가는 새누리당 원내 대표단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웃기는 일이다. 아, 웃기는 일이다라고까지 예. 논평하셨어요? 아무리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서는 비서일 따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오원식 최고위원도 참 이상하다. 청와대에 원내 지도부가 가는 것은 대통령 초청이나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초청으로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 참 어색하다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매우 걱정이 많다. 이게 청와대가 군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당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우리 권력에는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죠. 예. 국회도 선출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출된 권력은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임명된 권력은 비서 권력일 따름이거든요. 아무리 세봐야. 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하고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 의사 밝힌 것, 이것도 사건 아닌가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7개월 안 지났습니까? 근데 벌써 대권 얘기가 공개석상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레임덕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차기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왜 뭐 주의 야박이니 뭐 월박이니 이런 얘기들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고 박근혜 후보 뭐 당대표 이쪽에다 힘이 실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김무성, 김문수 이런 차기 주자들이 벌써 대권 주자를 하고 나오면은 관심은 그쪽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국회의원 공천 힘이 누구에게 실리겠냐? 이게 지금 힘의 역관계에서 좌우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김무성 의원은 뭐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언급을 했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얘기 하나는 이철희 소장은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한 것은 심각한 내부 균열의 조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권위주의는 외부의 힘에서 무너지기보다는 내부의 균열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원조 친박이니 올드보이들의 중용은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는 결국 제2, 제3의 진영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행간, 저간의 해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는 판을 읽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